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개인 투자가 겸 유튜버 전인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언제 주무세요? 책도 진짜 꾸준히 계속 내시고 네. 요새 좀 속도전을 하고 있어요. 라이브도 하고 요새는 이제 어린이 경제교육 책만 좀 이제 앞으로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주식 투자로도 워낙 유명하시지만 30대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의 네. 평소 그런 재테크 마인드라거나 아니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네. 위해 어떤 것들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 왜 사람은 외로울까? 기본 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쨌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났는데 너무 허무하고 너무 좀 씁쓸했어요. 목표 달성하고도 뭔가 그걸 위해서 막 가다가 막상 딱 되면 별거 없네. 그렇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속도와 효율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잃은 것들도 많은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족들이랑 여행을 간 횟수도 다른 사람들 대비 현저히 떨어지고 좀 소소한 행복들을 많이 포기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잃은 것도 상당히 많구나. 내가 얻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허무함이 왔는데 그러면 내가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하자, 하고 싶은 걸 하자. 저는 요새 조금 되게 리스크 있는 사업들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10대, 20대 그 청년의 전인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요. 세 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이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업을 하면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배우는 게 있습니다. 제가 9살 동생이 8살인가 이때 둘이서 어음을 주고받았어요. 부모님이 어쨌든 금융활동을 많이 하는 걸 보여주면 자녀들이 어깨 너머든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이 경제활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살아있는 교육이겠다. 두 번째는 저희 사업이 크게 망했습니다. 아주 쫄딱 망했어요. 돈을 다 잃고 나니까 돈을 잃는 게 아니라 가족을 잃어요. 부모님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지? 왜 친구들을 다 잃었지? 내 방에 있던 물건들 다 잃었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조금 빨리 수습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빨리 집을 하나 사서 가족들을 모여 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고등학교 수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학원을 못 다니니까 수학의 정석을 들고 한 달 동안 도서관을 다닌 거예요, 혼자서. 한 페이지도 못 풀고 그냥 집으로 내려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달 내내 계속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친절한 해설 속에서 내가 스스로 문제 해결법을 찾아내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푸는 거겠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막 시도하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반 정도 하고 이제 도서관에서 내려왔어요. 친구들은 학원에서 수학의 정석 절반도 못 나갔어요. 저는 1학기, 2학기째 다 나갔어요. 수학 마스터가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고등학교 때 수학 장학생이 돼서 거기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좀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래 좀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장학금을 계속 타서 그 돈으로 참고서 사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유지했죠. 그러고 나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학비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고민하던 차에 갑자기 주변에서 교대 아니면 사대 가라고. 그럼 과외를 해야 되니까 어디로 갈까? 부산으로 가자. 이제 거기에서 부모님이 첫 학비랑 첫 월세 내주시고 나머지부터는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20대를 시작한 거죠. 성인 되고 나서는 거의 본인 인생을 다 책임지면서 살아왔겠네요, 그러면. 네. 대학 생활 4년과 직장 생활 4년을 동시에 살아버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낮에는 대학, 밤에는 직장을 사니까 또 압축을 하고 또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하면서 남들이 20대에 10년 살았을 때 저는 실질적으로 20년을 산 효과를 보는 거예요. 와, 지금은 뭔가 이게 자산가시고 대단하다고 느끼지만 그때의 돈이라는 게 뭐였어요? 유일한 탈출구인 거죠. 제가 돈을 버니까 몸은 솔직히 힘들어요. 갈리는 게 느껴져요. 근데 돈을 버니까 그때 1학년 때 300 정도 벌었고 2학년 때 400 벌었고 대학교 때요? 3학년 때는 한 550 이상 벌었습니다. 몸이 갈리지만 내가 돈을 벌므로 인해서 4년이라는 세월을 압축할 수 있었다. 나는 분명 친구들보다 출발선 뒤에서 시작한 사람인데 이렇게 시간을 세이브해 나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들과 동일선상에서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모든 선택을 다 진짜 시간 대비 투자 효율이 큰 걸로 선택을 하셨네요, 다. 딱 제대하고 나니까 제 인생은 28살 6월달이 된 거예요. 20대가 이제 딱 1년 반 남은 거죠. 네. 그러면
좀 28살까지는 뭔가 치열하게 살았지만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아 이제부터는 뭔가 해봐야 되겠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해봐야 되겠어 하고 또 준비를 하신 거예요. 주식 공부랑 부동산 공부는 굉장히 일찍 했었어요. 내가 노력을 안 하면 도와주지도 않아요, 아무도. 그 당시 때 22살에 학원 강사로 있다가 스카웃을 받았어요. 학원 강사로 있을 땐 제가 600을 벌면 원장이 저한테 170을 줬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직접 원장이 되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600을 고스란히 다 벌 수 있겠구나. 차리자. 공부방을 해서 차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벌었어요. 그때부터 잉여현금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주식 투자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럼 20대 초반에 주식 투자를 하신 거예요? 21살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만났던 책이 워렌 버핏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가치 투자의 길을 간 거죠. 소장님이 자산을 불려오시면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뭐 습관, 법칙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어요. 저의 그 기본 모토는 1+1. 어. 남들은 엔진 하나 달고 살 때 나는 엔진을 2개 달자. 그러면 어쨌든 더 빨리 가지 않겠는가. 그 +1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슨 전략이에요? 시간도 +1이고요. 네. 그리고 사업도 +1이고 계속 +1을 더하는 전략을 쓰는 건데요. 낮에는 보통 우리가 근무 시간을 8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네. 그리고 16시간을 개인을 위해 쓰죠. 여기서 불필요한 시간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최대한 비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 회사랑 가장 가까운 데서 하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을 세이브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모아서 하루에 8시간 정도를 다시 확보해가지고 다시 뭐 프리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8시간 동안 낮에 또 회사에서 일하고 8시간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도 200, 밤에도 200, 400을 벌게 되겠죠. 과거에는 100만 원밖에 저축을 못 하겠지만 이제는 3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남들보다 3배속으로 쌓여 나갑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남보다 3배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1은 사람인데 사람을 얻으려면 사람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애석하게도 이 지인들과 서로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임을 많이 하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 외롭지 않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분명 뭐 장점도 있지만 나라는 사람의 자기 개발에 한계를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사를 좀 멀리 갔어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일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인간관계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들은 과거의 뭐 전인구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제가 앞으로 나가야 될 전인구와 관련 있는 사람들, 같은 사업 파트너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들로 다 채워집니다. 1+1이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임인데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 어떤 스펙과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모임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맛집 전략이라 그래서 맛집 전략이요? 네, +1인데 경주 순두부찌개 거리라던가 충남의 장어 거리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특정 맛집만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요. 두 번째로 맛있는 집부터는 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네네. 매출이 10배 넘게 차이 날 거예요. 그러면 이 집들의 맛도 10배 차이가 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1등들의 비법은 뭐였냐? 보니까 하나 더 줘요. 하나 더. 밑반찬 맛있는 거 하나 더 준다던가 아니면 밥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정성 들여서 뭔가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더 하게 되면은 상대방보다 비교 우위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출이 몇 배씩 벌어진다는 거죠.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보통 유튜버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남이 없는 전략을 하나 더 개발해서 남은 따라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겨서 유리해질 수가 있는 거였더라. 모든 거에서 다 적용이 되네요. 예. 시간도, 사람도, 일도, 내 사업도, 예. 그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은 남보다 하나 더 한다라는 거는 더 움직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모두가 호날두가 되고 메시가 될 수는 없어요. 천재는 정해져 있는 거다 생각하는 거고 그럼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근면성실로 인해서 한 발짝이라도 더 뛸 때 저 사람을 되게 좋게 보는 사람들이 기술도 알려주고 도와주고 기회도 열어주더라고요. 돈이 없을 땐 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정도 규모의 자산가 분들은, 그러니까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그런 걸 좀 어떻게 하세요? 자산은 안 알아보려고 해요. 저만의 징크스긴 한데 돈이 얼마 있는지를 딱 알고 수익률을 정확히 계산하는 순간 어깨뽕이 빡 올라가 버릴까 봐 그때부터 사람의 심리가 무너져요.
항상 겸손하게. 네, 제가 차를 안 샀던 것도 스스로가 자만심이 들어올까봐 그게 무서워서 안 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뭐 언젠가 노후에 쓰이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잊고 살고 있는 겁니다. 보통 한 번에 망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날아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러면 날아가는 게 한순간이라는 거는 항상 겸손하고 내가 방어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너무 공격적으로 나갔다가 잘못되면은 그때는 정말 답이 없는 거거든요. 20대 때 망하는 건 괜찮아요. 돌이킬 수 있는 그 회복 시간이 있는데 이제 50대, 60대 돼서 망하면 진짜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 자녀가 날 도와줘야 돼요. 그건 너무 싫은 거예요. 안돼 안돼. 그래서 저도 이제 안 망하려고 최대한 겸손하게 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그 재주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건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벌써 잘못된 거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가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조언을 받는 게 좋아요. 제가 그 분야의 1등이라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다만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그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재주는 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는 재테크 책을 쓰는데 노력했던 사람이고 이제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유튜브를 보게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말로 설명하는 거로 넘어가게 된 것 뿐인 거죠. 저는 아직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그게 저는 제 장점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누구나 유튜브를 하고 뭐 사업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직장인 분들이 또 많이 보시니까 그쵸, 어떤 면을 좀 중점적으로 하면 좋을지. 뭐 시간이라던가 사람이라던가 습관이라던가 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부터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거기를 보고 달려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게 확실하다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다라 그러고 이거를 했을 때 크게 다칠 것 같지 않다라 생각하면 우선 뛰어들면서 부딪혀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간에 내가 돈의 액수는 정말 상관이 없는 거고 이거를 부딪혀 보면서 빠르게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도전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붙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도움 많이 받았어요. 결국 그게 다 자산을 축적하는데도 다 큰 도움이 된 거잖아요. 그쵸. 제가 이번에 만든 게 웹드라마 제작사를 만들었는데 네. 저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서 기술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웹드라마 제작 비용을 타사 대비 한 5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찍을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어요. 첫 시작트 사업인데 덕분에 굉장히 많은 걸 얻어낸 사업이 된 거죠. 그러네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면은 선배들이 안 알려줄까요? 이렇게 해 하면서 알려줘 있으면은 고맙다 정말 표현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경제적 자유의 정의가 궁금해요. 둘 중에 하나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돈을 많이 벌면 돼요. 100억 자산가다 200억 자산가가 되면 경제적 자유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누구나 이룰 수 없는 일이다라 봐요. 자산이라는 것도 계속 유지를 시켜나가고 불려나가지 않는 한은 그러네요. 이거는 경제적 자유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가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현금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가인데 저는 3억만 있어도 된다 봐요. 예를 들어서 3억 정도가 있다고 했으면 뭐 QILD라는 ETF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월 배당인데 연 배당 수익률이 12%입니다. 그러면 3억을 넣으면 세전으로 3,600이 나온다는 거고 한 달에 세전 월 3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해서 3억만 있어도 경제적 자유라고 외쳐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 혼자 살면 또 뭐 300은 충분하지.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그럼 자산이 아예 없이도 내가 어떤 기술력이나 아니면 어떠한 노동력을 통해서 월 뭐 200, 300을 꾸준히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경제적 자유가 된 거죠. 그럼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시작하자마자 그 현금 소득 늘리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기울이고 돈은 이제 돈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집을 샀다라 그러면 집을 사기 전까지 알아보는 고민, 뭐 경험치가 쌓이는 시간, 투자하는 데까지 과정들은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쓰지만 산 이후부터는 에너지를 안 써요. 주식이라는 것도 제가 이 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는 데까지 시간을 많이 기울이겠지만 투자 이후에는 솔직히 에너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로 돈이 알아서 벌어져야 되는 게 이제 재테크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되냐면 다음 목돈을 개발하는데 빨리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게 추월차선을 땡기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던지고 기회를 얻는 방법.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일해야 돼요? 100억 자산 되셔도 그냥 평생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이게 돈을 모으고 나니까 네.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나서 제일 즐거웠던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돼서 제일 즐겁게 합니다.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전에는 돈이 되는 일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어떻게 했냐면 돈이 되는 일 하나랑 돈이 안 되는 일 하나를 5대5로 섞어서 하고 있어요. 돈이 안 되지만 해보고 싶은 일, 이걸 했을 때 좀 세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일, 그거 하나,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돈이 되는 잘 되는 일 하나,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돈 버는 재미도 나면서 너무 질리지도 않고 또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네, 하니까. 내가 스스로 좀 즐거워지고 있어요. 사업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공할 수 없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시작도 안 합니다. 대체 이 사람은 왜 웹드라마를 가지고 성공을 하겠다라는 거야? 저는 성공할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평범한 직장인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뭐 투자에는 관심이 있고 뭐 사업도 나중에 뭐 여력이 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지금 내 생활 수준을 조금 더 낮게 하고 싶고 그런 목적으로 돈을 이제 모으시거든요. 그렇죠. 좀 어떤 스텝이 괜찮을지. 돈을 모으면서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 매니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게 자기는 부동산 투자를 안 한대요. 왜 그러니? 했더니 아직 돈이 얼마 없어서 돈 모이고 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당당하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을 잡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고 너가 픽을 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3년 정도는 돌아다녀 봐야 된다. 굉장히 많은 경험치가 쌓여야 되고 그리고 많은 기회를 놓쳐야 된다. 그래야 이제 열이 받으면서 돈이 더 모여져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매를 돈이 모이고 시작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답답한 소리인 거예요. 돈이 없을 때부터 하세요. 어차피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낙찰만 안 받으면 되니까. 예를 근데 들어서 보통은 네. 낙찰도 안 받는데 그 뭐하러 해? 이렇게. 나의 공부를 위해서 가는 거죠. 매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임장을 갔을 때 이게 좋은 물건이다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기가 있을 물건이다 아니다를 봐서 이 물건을 실제로 하러 법원까지도 가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돼서 쌓이다 보면은 아는 거죠, 스스로. 아, 내가 그래도 경매에 대해서 정말 최적의 낙찰가에 되게 근사하게 써내는 사람이구나. 그러고 나면 이제 돈이 딱 모였을 때 그럼 저는 뭐 할 수 있냐면 진짜로 그때는 투자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이 예열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돈이 충원되면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내 돈의 크기에 너무 물건을 정하지 말고 정말 이게 그 오를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볼 수 있는 눈만 키워놓으면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는 이제 언제든지 돈이 딱 쏘아지면 바로 쏠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되는 거죠. 내가 다 갖추고 시작하는 거는 시장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있어요. 지금 한 몇 년 동안에 이제 대출금 갚는데 주력을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 못 한다고?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자를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이자가 나의 순이익을 너무 과하게 해쳐버리면 이거는 악성 부채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재테크를 다 미루고 악성 부채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자는 그냥 뭐 달고 살아도 그게 크게 지장 없는 정도. 여윳돈을 항상 달고 있어야 언제든지 스탠바이를 하고 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기회를 나한테 주는 건 타이밍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타이밍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보통.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또 시드를 한 1,000만 원 정도 내가 모았다. 그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 시가총액이 네. 한 2천억 정도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네. 주식들 중에서 작은 기업이라고 불리는 거죠. 작은 기업들 중에서도 잘 찾아보면 네.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기업들이 있어요. 작지만 알짜 기업들. 네. 이제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경기가 호황이고 불황인 거에 따라서 이익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PER이 뭐 한 5배, 뭐 6배인 기업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작은 기업들. 그런데 데이터가 없는 기업들이 많아요. 시가총액 2천억 이하는 증권사라던가 애널리스트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하지 않아요. 시가총액이 2천억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자체가 크지가 않아서 이 기업을 증권사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애널리스트를 붙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찾아요?
내가 직접 찾는 거죠, 이거를. 올해 실적이 얼마가 나올까를 추정해 보는 거예요. 비슷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파는데 그 제품의 시세가 요새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지, 작년을 봤을 때 마진율이 얼마나 정도 나는 사업인 건지 스스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뭐 실제로 기업이 전화를 해봐도 돼요. IR한테 전화해서 진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안 알려줘요. 그래도 물어보고 내 진짜로 여기서 이제 나 올인을 해야 되겠다 네. 마음을 먹으면 그 기업의 현장에 가보세요. 현장에 가는 이유는 혹시라도 모를 힌트를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뭐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모르는 정보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 안에서 의외의 다른 정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진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천재적인 재주가 없고 정말 뛰어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움직이면서 기회를 한 개, 두 개라도 더 잡으면 돼요. 남들은 모르는 정보를 나는 하나, 두 개만 더 알게 되면 네. 나한테는 굉장히 힌트가 되는 거겠죠, 투자에. 2천만 원을 종목 한 개를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좀 여러 개로 분산하는 게 나아요? ETF에 투자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연 15% 정도 수익률은 날 거예요. 연 15%요? 예. 연 15% 수익률이 뭐 낮다라 생각하겠지만 이게 10년 복리를 계산하면 엄청 큰데? 10년 4배예요. 연 17% 수익이 나면요, 10년에 5배예요. 근데 이게 S&P 500 평균 수익률이 그 정도 나와요. 이제는 우리가 말했던 빅테크 성장주라 불렸던 기술주들이 네. 월마트 PER 31배보다 더 이하가 됐습니다. 월마트가 더 비싸졌어요. 내가 확실한 개별 기업,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스타벅스나 뭐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난 위험이 더 싫다라 그러면은 S&P 500 지수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돈을 왜 모아요? 그 돈을 모으는 이유는 이해를 못 할 것 같은데 좋은 일에 쓰고 싶다 그러면 다 못 믿어요. 좋은 일에 쓰고 싶은데 그 좋은 일에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럼 마지막으로 돈을 모을 때, 혹시 투자를 할 때 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거 하나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공부에 너무 연연하는데 내가 지식이 많으면 투자를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상관없다라 봐요. 내가 공포랑 탐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서 많이 갈려요.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업을 하든 뭐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그 심리를 컨트롤하는데 더 많이 신경을 쓰였으면 좋겠어요. 네, 소장님 모셔가지고 진짜 소장님의 개인사부터 해가지고 또 투자 철학 그리고 1,000만 원으로 모을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 방법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또 요번에 신간이 또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책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소장님이 정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큰 자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 설명을 이렇게 잘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책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